생활연구소 플러스 더 현명한 하루를 위해 밤에 잠만 들면 화장실 때문에 두세 번씩 깨어나 불편하신가요? 단순히 물을 많이 마셔서가 아니라 전립선과 방광, 당뇨와 심장, 그리고 신장 건강까지 다양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활연구소 플러스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흐름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전립선 문제. 2. 방광의 변화. 3. 당뇨와 혈당 조절. 4. 심장과 혈액순환. 5. 신장 기능. 6. 생활 습관. 그리고 마지막에는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보너스 팁 2가지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 전립선 문제와 야간요.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밤중에 한 번 정도만 화장실에 다녀오면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4번, 많을 땐 5번도 갑니다. 잠을 깊이 못 자니까 낮에는 졸음이 쏟아지고 아내가 대화를 할 때 집중이 안 된다고 하네요. 병원에 가보니 전립선이 커져 있다고 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다는 말에 그냥 받아들이고 있지만 솔직히 너무 불편합니다. 남성 시니어 분들께 가장 흔한 원인이 바로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전립선은 원래 밤톨만한 작은 기관인데 나이가 들면서 커지기 시작합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방광 출구를 눌러 소변이 완전히 비워지지 못하고 조금만 차도 신호가 오게 되죠. 특히 밤에는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어 소변이 더 잘 만들어지고 이때 전립선이 방광을 자극하면서 신호가 더 자주 오는 겁니다. 전립선 비대증을 방치하면 방광 기능까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약물 치료나 간단한 생활 습관 관리만으로도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방광의 변화와 야간요. 저는 물을 조금만 마셔도 화장실이 자주 가고 싶습니다. 밤에는 두세 번은 기본이에요. 검사를 받아보니 방광 용적이 줄었다고 하더군요. 예전에는 버티던 양도 지금은 금방 참기 힘들어요. 여성은 출산 경험과 함께 나이가 들면 방광 근육이 약해지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소변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줄어듭니다. 방광이 충분히 늘어나지 못하면 조금만 차도 요의가 오게 되죠. 또한 과민성 방광이 있으면 신경 전달이 예민해져 실제로는 많이 차지 않았는데도 마치 가득 찬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방광 문제로 인한 야간요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그러나 케겔 운동, 골반적인 운동, 일정한 배뇨 습관 유지 등으로 개선이 가능합니다. 3. 당뇨와 혈당 조절 실패. 저는 밤마다 화장실을 서너 번 가니까 처음에는 신장에 문제가 있나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 혈당이 정상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결국 당뇨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죠. 당뇨는 혈액에 당이 과도하게 쌓이는 질환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우리 몸은 소변으로 배출하려는 반응을 일으키고 그 결과 소변량이 늘어납니다.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잦은 배뇨가 나타나는 거죠. 특히 혈당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을 때 야간요가 뚜렷해지는데 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간다면 반드시 혈당을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물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다가 뒤늦게 당뇨를 발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4. 심장질환과 혈액순환. 저는 낮에는 소변이 별로 안 나오는데 밤에만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게 이상했어요. 알고 보니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낮에 쌓였던 수분이 밤에 몰려 나온다고 하더군요. 심장이 약해지면 낮 동안 혈액과 수분을 충분히 순환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리에 부종이 생기고 밤에 눕는 순간 이 수분이 다시 혈액으로 돌아가 신장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 결과 밤에만 소변량이 많아지는 거죠. 심장 문제와 관련된 야간요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심장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혈압이나 부정맥 같은 증상이 있다면 야간요가 반복될 때 반드시 심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5. 신장 기능과 야간요. 저는 평소에 물을 많이 마시는 편이 아닌데도 이상하게 밤에만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는 두세 번은 기본이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신장 수치가 조금 안 좋게 나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 이게 신장 때문일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이자 공장입니다.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소변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맡죠. 나이가 들면서 이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면 낮보다 밤에 더 많은 소변이 만들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소변이 묽어지고 횟수가 늘어나며 체내 전해질 균형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단백뇨, 거품뇨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신장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수분 조절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므로 신장 건강 검진은 필수입니다. 6. 생활 습관과 잘못된 민간요법. 저는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니까 주변에서 저녁엔 물을 아예 마시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녁 이후로는 물도 거의 안 마셨는데 오히려 소변이 더 진하고 방광이 자극돼 더 자주 가게 되더군요. 실제로 잘못된 민간요법이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분을 극단적으로 줄이면 소변이 진해져 방광 자극이 심해지고 신장 건강에도 부담이 됩니다. 카페인 음료나 알코올을 줄이는 건 맞지만 물은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또한 늦은 시간에 짠 음식을 먹으면 체내 수분이 더 쌓였다가 밤에 한꺼번에 배출되기도 합니다. 즉, 물을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는 카페인과 염분 섭취를 줄이고 수분은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지금부터는 실제로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보너스 팁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2가지만 꾸준히 해도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불편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1. 잠들기 전 다리 올려두기 습관. 나이가 들수록 낮 동안 활동하면서 다리에 수분이 고이기 쉽습니다. 특히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시간이 많으면 종아리와 발목이 붓고 이 부종이 밤에 한꺼번에 위로 올라와 신장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괜찮은데 왜 밤에만 소변이 많은 걸까? 하는 현상이 생기죠. 이때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잠들기 30분에서 1시간 전 소파나 침대에 누워 다리를 쿠션이나 베개 위에 올려두는 겁니다. 심장보다 약간 높게 위치시키면 낮 동안 다리에 고여있던 수분이 미리 빠져나가면서 밤에 소변이 몰리는 현상이 줄어듭니다. 특히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베개 2개 정도를 겹쳐서 다리 전체를 편안하게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습관으로만 잡아도 야간요 횟수를 줄이는데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2. 숙면을 위한 수면 환경 관리. 많은 분들이 야간요를 단순히 방광 문제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 수면 환경도 큰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실내 온도가 너무 낮으면 체온이 떨어지면서 방광이 더 민감해져 자주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또 습도가 너무 낮으면 체내 수분이 빠져나가 갈증을 느끼고 결과적으로 물을 더 마시게 되어 소변량이 늘어나죠.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게 스트레스입니다. 긴장 상태가 이어지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방광이 더 예민해지고 평소보다 자주 깨어 화장실을 가게 됩니다. 따라서 침실은 너무 춥지도 덥지도 않게 유지하고 습도는 40에서 60% 정도로 맞추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또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줄이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을 하는 것도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수면의 질이 올라가면 야간요로 인한 불편도 훨씬 덜 느껴집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 사소한 선택 하나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줍니다. 오늘도 스스로를 아끼고 돌보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가 오래도록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치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도움이 되었던 관리법이나 반대로 잘못된 방법으로 더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